오셨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예, 잘 오셨다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도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네, 오늘 세븐코아 BTC 세븐코아가 있는 날인데요. 화요일이면 뵐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네, 화요일마다 여기에 많은 사업자님들에게 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애터미를 어떻게 하면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고 애매한 것을 잘 정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화요일이면 뵐 수 있는 명품 강사 우리 문호성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총장님하고 또 많은 리더들이 오늘 베트남을 거쳐서 또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싱가포르로 가고 있고 또 이제 대만에 있는 분은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만나고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로 있고 지금 오늘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오는 분도 있고 또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멀리는 한국에서 제일 멀리 오신 분 어떠세요? 자, 내 충주보다 더 멀리 왔다. 제천보다. 저긴 어디에서 오셨어요? 부산? 와, 오늘의 1등 부산. 예.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여기 구미동에 여기 하나만 건너면 있는 거기에 제가 아신 분이 있는데 3년째 초대하는데 안 와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새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새해의 새로운 꿈을 꾸자 하는데 오늘 그걸 구체화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구체화해서 현실로 옮기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오늘 그걸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좀 막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 절망에 빠져 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살짝만 나 절망에 빠졌어. 왜냐 제가 3년 전에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잠을 잘 때마다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이루던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만 하면 또 지금 막 울컥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내가 절대 안 울 거야. 이 꿈 파트만 얘기하면 내가 울어.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3년 전하고 지금은 천지 차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은 더 많이 바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세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이제 조화라해요. 정말 이제 잠도 잘 자고요. 정말 희망을 갖는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요. 남이 아무리 용기를 가져라 너는 할 수 있다 얘기해도요. 그게 안 들려요. 혹시 나 솔직히 나 절망에 지금 빠져 있다. 오늘 그분을 위한 특강이야 특강. 그래요. 절망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7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달에 이자만 5천만 원씩 물게 되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월 5천만 원이 청구가 될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와이프는 어떨까요? 막막하고 미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가 3년 전에 와서 그 기회를 잡는데 알아보는데 6개월이 걸렸고요. 그것을 내 거 만들고 구체화하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그걸 구체화하는데. 그리고 그 구체화를 행동으로 본격적으로 1년을 딱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애터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애터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요. 그동안 10년이나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애터미 사업을 오해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 다단계 사업을 오해해요. 다단계 아니야? 맞습니다. 다단계 법에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단계 사업은 맞아요. 근데 본질을 보면 다단계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70~80%가 그냥 다단계 사업이라고 이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단계 안 보여요. 다단계 이렇게 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일단 머리와 가슴을 열고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뭔가 흠이 있겠다 하는 부분을 내가 한번 꼬집어내겠다. 내가 똑똑하잖아. 너 초대한 너 놈을 내가 박살을 내겠다. 다시는 초대 못하게끔 내가 철저히 해부해서 약점을 찾을게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다 이게. 그게 나요. 근데 그냥 아유 네가 초대했으니까 한 번만 그냥 들어주라니까 앉아서 그래. 시간만 때우자. 하면 안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1부를 이제 하시고 2부는 아까 했던 대로 요 소망 이 기회를 잡았으면 1부에서 이 2부에서는 이 소망을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꿈들을 찾아서 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못한 거예요. 성공학 강연의 대부분의 어떤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든지 앤소니 라벤스라든지 스티브 코비라든지 나폴레옹 힐이라든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줬대요. 근데 그 생각을 꿈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자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을 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다가 잔대요. 계속 보통 사람들은 5만 가지 잡생각만 하다가 잔대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잡생각을 하지 않고 한 가지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가 소망하는 일에 한 가지를 붙들고 하루 종일 몰입과 집중을 해서 그것만 생각한대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듯이 앉으나 서나 내 소망과 내 꿈을 이루는 데만 하더라. 이게 차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하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IQ가 높다, 능력이 좋다,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든지 5만 가지 잡생각을 다 해요. 아이디어도 다 내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사람들은 극히 듭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 욕망은요. 몇천 년 동안 꼬았어요. 인간이 나 저렇게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그 생각은 다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생각은 다 하는데 그거를 현실화시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이트 형체였어요. 걸어다니는 PC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공상 영화에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화시킨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걸어다니는 컴퓨터. 그게 태블릿 PC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다 쓰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더 작게끔. 스마트폰에 다 담자. 전화기에 모든 거를 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TV 기능도 담고 어떻게 해요? 인터넷 기능도 뭐 카톡 기능도 기타 어떻게? 메신저, 사진, 동영상 찍고 모든 거 있죠. 돈 거래하는 것부터 물건 사는 것부터 심지어는 뭐 건강 체크서부터 못하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맞는 컴퓨터예요. 이 맞는 컴퓨터를 갖다가 만들 거라고 우린 10년 전에는요. 아무도 꿈꾸지 않았어요. 70억 인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잖아요. 귀향이면 사진기하고 어떻게? 따로따로 다 TV하고 따로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걸어 다니면서 내가 쓰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골 때리는 게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의 의지로 했듯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지금
LG에서는요. 돌돌돌돌 많은 PC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아다니는 이렇게 TV가 있으면요. 갖고 다니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말았다가 요렇게 어디 가서 탁 피면 좋겠다 하는 TV를 개발했다니까요. 아직 실용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개발해냈다니까요. 그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TV 갖고 다녀야 아니면 돌돌말이 TV 갖고 다녀요. 그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옛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천시를 잘 생각해야 돼요.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막 선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천시, 때가 맞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엉뚱하게 딴 거 한대요. 비디오 가게 차리겠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상식인데요. 5년, 7년 전에는요. 비디오 가게 하는 사람 보고 너 그거 하면 망한다는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 망했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디지털 TV가 나와서 거기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던 비디오 가게가 어떻게요? 없어졌습니다. 절대 강자 하나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못하면요 내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의 흐름, 도대체 저 흐름이 뭔데 저 전박힌 놈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잘 들으시자고요. 자, 저는 20년 전에 아메를 했어요. 그때 아메를 선택했어요. 삼성에 다닐 때 어떻게 해요? 삼성의 간부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건축가, 한양대 건축가 나와서 그래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정상적인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면서요. 아메를 접했어요. 그리고 내 분야의 건축 기술고시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도 동기 중에 제일 빨리 땄습니다. 그래서 탄탄대로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98년도에 딱 20년 전 38대 갑자기 아메이가 와요.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이 나중에 20년 후에 내가 다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래는 아무도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또한 애터미를 내가 선택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변화의 어떤 한 축이 있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도 우리는 계속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단계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38대 너무 신선하게 다가와서요. 진짜 매료가 돼서 푹 빠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남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잡지책같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 잡지에 이렇게 아메이 대표로 제가 이렇게 200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근데 정상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그때서부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론적으로는 계속 퍼져야 되는데 자꾸 인원이 늘지 않고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매출이 주는 거예요. 내 노력하고 관계없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봤더니 어떻게? 잘못 선택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미 와버렸어 너무. 그런데도 어떻게? 아쉽지만 제가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다. 저도 물론 한 2, 3년은 또 그냥 민기적 거렸어요. 왜?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기득권을. 근데 딱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걸 준비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수입이 많이 나올 때 딱 과감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아직 절박함이 없고 절망에 안 빠져 있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하던 일을 그만두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지금 하면서 애터미를 선택하는 것과 망가지고 나서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우리 지점장들 있어요. 제 동기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3년 전에. 네가 지점장으로 있을 때
애터미를 해라. 영향력 있을 때. 근데 네가 퇴직하고 나서 애터미 하면 욕먹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점장 시절 때 애터미를 했으면 야 네가 이런 걸 해? 나도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되는데 퇴직하고 내가 퇴직하더니 너 이제 완전히 맛이 가서 너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 식당도 잘할 때 해야 돼. 뭐든지 잘 나갈 때 미래를 또 한 번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저처럼 그냥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뭐 한다. 따뜻함에 너무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딱 2년만. 아니 2년도 필요 없어요. 1년 정도 요새는 준비만 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년의 준비를 어떤 선택을 여러분이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완벽하게 달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소득이 요때 2월 달에 180만 원이었어요. 그때 영어회사 대표로 있을 때는 제가 600에서 700 정도를 받을 때예요. 그거 놓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과감하게 났어요. 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현재를 위한 선택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6, 700 나오는 직장을 때려지면서 180만 원 애터미 나오는데 애터미 전업하시겠습니까? 그런 미친놈 있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 선택이 미친놈이 아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 일들은 언젠가 내가 떠나야 될 곳이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떠나야 될 선택이라고요. 그죠? 저는 빨리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180만 원대 그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달 전. 1년 2달 전.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에요. 그때 150만 원. 판매사도 겨우 유지할까 말까. 이틀에 그 30만 포인트 맞추는데 아주 미쳐버리겠더라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매출이 뜬대요. 판매사 240만 원이 보름에 뜨는 게 그렇게 힘든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뜬대. 그게 말이나 되냐. 언제 나는 그렇게 되냐 하는데 제가 그렇게 뜨고 있어요. 지금 딱 1년 2개월 만에 6배 성장했어요. 6배. 매출이 6배 성장했다고요. 수입도 어떻게? 5배 성장했어요. 네. 드디어 이제 월 1000이 넘기 시작했어요. 180만 원짜리가 어떻게? 딱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게 선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1년 전에 그 선택이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선택은 내년에 요맘때 무조건 2,400이에요. 아니 더 나올 수야 있고요. 더 나올 게. 그 다음 해 2020년에는 무조건 올 5,000 받아요. 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결단을 하는 날이 오늘 성공의 8단계 첫 단추예요. 꿈을 꿔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라 하는 게 오늘의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 하고 또 이 소망과 이것을 꿈을 어떻게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생기고 저보다 키도 크고 저보다 배도 홀쭉한 사람이 이제 하니까 그때 좀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왜 성공을 못했는가 서민들이 보면 간단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성공을 못했을까? 물론 여러분의 노력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선택? 어처구니가 없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 어처구니의 이 손잡이가 뭐예요?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 어이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딱 돌리려 했더니 이 어이가 없어. 그게 어떻게? 남의 인생을 돌려주는 데는 남의 삼성 어처구니가 있고, 그죠? 진로 어처구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기업 하여튼 뭐 다른 어처구니가 있어. 그거 돌려주는데 나한테 이익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를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돌렸는데 이익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 일은 내가 했는데. 바로서 어처구니는 뭐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바로 자본력이 어처구니예요. 두 번째, 지식.
지식도 차별화된 지식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대체 가능한 지식은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체 가능한 노동력은 착취의 대상이 돼요. 함부로 나를 대해요. 대체 가능한 노동력은요, 나의 인권을 함부로 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제가 집중하는데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전 세계에서 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흐름을 타야 돼요. 오늘은 제가 작두를 타야 돼. 예, 이제 막판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여기 오늘 오시고 오늘 여기 하면 인생이 바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고 와요. 이런 날은 날을 잡을 때, 때를 잡을 때 어떻게? 저는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내 몸을 정갈하게 하면서 새벽에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해요. 항상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오늘 하는 거예요. 집중해 주셔야 돼.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 못했던 거는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요, 근본적 문제예요. 이게 없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부모로부터 못 받았다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이 이건데 자본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남보다 차별화된 지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런 사람들만큼 내가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 어처구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투 운동도 뭡니까? 다 갑질의 의식에서요. 요번에 뿌리를 뽑아야 돼. 안 그래요? 여성분들. 난 세 딸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열이 받더라고. 세상에 어떤데 어떻게 딸들을 내보내겠냐고. 미투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아주 그냥 발군세군 해가지고 그동안 권력을 가지고 인권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 아주 요번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런 시민운동도 우리 애터미에서 이제 해나가면서 나라를 정화해야 돼. 나라를 아예. 우리가 1000만 명이 10년 후에 애터미원은 1000만 명이 됩니다. 전 그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그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고 어떻게 해요? 썩어 빠진 기득권을 싹 쓸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동참하시겠습니까? 서민들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서민들을 걔 벌어지만게 못하게 하는 거야. 막 해도 되는 거야. 뭐 가슴으로 연기를 해? 이런. 그거 들으니까 그냥 만약에 내 딸이었으면 그 대상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데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안 차려서 우리 선배들이 만만하게 하니까 선배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우리를 기득권자들이, 가진 자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 내가 이걸 반드시 30년 동안 엎어버리고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거기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목숨을 걸었어요. 저를 다 던졌다고요. 그냥 던져서 여기에 아름다운 부자 10,000명, 월 1억 받는 10,000명을 만들어서 대적할 거야. 우리가 다 월 1억씩 벌어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대로 늙어 죽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살고 우리는 다 해봤어. 근데 우리 지금 애들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 꿈도 못 꾸고 끝나. 꿈꾸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먼저 꿈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꿈꾸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애들한테 그냥 수학, 영어나 열심히 해라고 막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애들한테 대학 입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꿈꾸고 꿈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는 가르쳐 주셔야 돼. 그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가져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애터미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 시민운동으로도 변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 애터미가 앞으로 얼마나 기여할지는 전 눈에 훤히 보여.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게 훤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저 새끼 미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길 바라요. 단순히 애터미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애터미는 서민들에게 유일하게 인생 맷돌 내가 돌리려던 거 못 돌렸던 사람한테 어떻게? 어처구니가 대주는 거야. 무상으로. 돈 안 주고. 다른 거는 어처구니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돼요. 아주 똑똑하거나 아주 권력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얻어요. 애터미 공짜로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나의 삶에서 탈출할 수도 있게 하고요. 남을 탈출할 수 있게끔 하는 우주선호를 운전하는 내가 운전수예요. 근데 이 우주선호는 가난한 이거 탈출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나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양쪽에 4명을 꼭 동반 탈출시켜야 돼. 아주 고약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타라고 하면 타요? 사람들이? 야, 애터미호 다 차 타자면 너나 타라 이러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해시킬 건가? 복잡할 일이 없다면 애터미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해보면 싸움을 일으켜요. 첫 번째 아까 다단계 인식이라고 하는 거. 왜? 그동안 많이 피해를 봤어.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애터미를 또 전달하면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어? 그런 다단계 나한테 얘기할 거면 오지도 마. 그리고 모임에서도 왕따를 시켜요. 지네들끼리. 야야, 쟤 애터미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린대.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야. 교회 다니다가도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거 경험해 보시면 솔직히. 뭐 나만 한 것 같아. 왜 여러분들 왜 그래 오늘? 안 당해봤어? 그러면서 왜 이게 그런 거 좀 눈빛이나 이런 거 왕따 당한 거 없어요? 더 해봐 빨리. 오늘 반응이 시원치 않아. 목욕까지 제기했는데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도 이해한다. 나도 처음에 애터미가 그런 다단계 상술인 줄 알았어 라고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정말 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다단계 빠지는 걸 좀 뭐한 사람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진짜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요 묻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이야. 여러분이 다단계에 빠져서 집을 날려먹든 내 인생을 뭐 망치든 아무 관계가 없어. 응? 진정성 있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럼 관심 있는 사람은 걱정해서 그럼 뭐가 다른데? 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어? 그 사람은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냥 물어봐. 자식한테도 가서 물어봐. 어? 뭐가 다른데? 궁금하지 않아? 그 질문이 없으면 또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당당함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개념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의 개념 정립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직거래다. 현명한 소비자가 돼서 어떻게? 직거래하는 거다. 다른 유통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근데 다른 유통 안 거치고 직거래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직거래하면 이익된다라는 거. 근데 3,000원짜리 물건을 직거래해도요 2,000원 정도밖에 못 사요. 그죠? 근데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점점 내가 구매 가격이 더 싸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0만 명이 모이면 이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원가가 1,000원짜리였던 게 100만 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1,1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힘의 부분이 바뀝니다. 가격의 결정권이 제조회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있어요. 100만 명 정도가 모이면요. 가격 결정권이 우리 소비자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라고 애터미가 1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해왔던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오해가 많죠. 근데 이거는 이미 2년 전에 끝났다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이 개념을 안 사람들은
쉽게 들어왔어요. 왜? 혼자 사는 것보다 어떻게? 공동 구매하면 싸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다단계와 관계없이 사업에서 돈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개념만 얘기해도 어떻게? 공동 구매하는 회원은 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자, 이게 어려워요? 우리 이천에서 오신 아까 얘기한 이거 어려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혼자 직거래 하면요 조금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터미 회원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400만입니다. 400만 회원한테 내가 같이 속해서 묻어가면 여러분이 특별한 노력을 안 하고 여러분이 협상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어도 제조회사가 싸게 준다 안 준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400만을 보고 이 400만 명이 지속적으로 써줄 거를 안다고 하면 가격을 홀딱 벗어서 준다는 거예요. 네? 10만 개 만들 때와 100만 개 만들 때와 1000만 개 만들 때와 제조 원가는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작년 9월 1일부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자판 깔고 팔았던 사람들, 또 와가지고 막 강매시켰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 또 그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사라진 모습만 본 거야. 그리고 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떠나간 사람 얘기를 참고하는 거야. 그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은 이게 변해왔다는 거야. 10년 전에는 열 몇 명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400만 명이 됐고 회원 수로는 2월달 드디어 1000만 관중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7자리가 아니라 8자리예요. 8자리. 1000.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그런데 1000만 명은 또 이렇게 그럼 다 끝났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다 끝났네요. 그죠? 내가 이제 전달만 하려고 하면요. 다 회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너 이제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나 옛날에 다 해봤다. 그럼 너 코드 살았냐? 아니 난 진작 죽었어. 이래. 3년 전에 가입했다가 아유 조금 몇 번 미팅하다가 안 됐어. 이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실 거야. 왜? 1000만 번의 회원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회원은 약 380만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620만에서 650만 명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코드가. 그럼 그 사람들은 애터미를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장은 다시 또 시작이 돼요. 한 번 해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메이 같은 것도 70년 역사 동안에요. 10번 가입하신 분이 계셔. 70년 동안 이게 계속 바뀌는 거야. 왜? 등록해놨다가 없어지고 등록해놨다가 없어지고 왜? 1년 동안 안 쓰면 없어진단 말이야 자꾸. 마찬가지로 애터미도 이제 그 순환 주기를 이제 탄 게요. 1000만 번이지만 개념 잘못하고 그냥 어떻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전달하면 될까요? 똑같은 소리 안 해? 아니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다예요. 애터미. 혼자 하시는 게 나아요? 400만 같이 묻어서 구매하는 게 나아? 이렇게 직거래하는 형태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소비자 공동구매하는 일이야 라고 정의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분들한테 납득 가능하게끔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하게끔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 어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 물건 못 팔아요 그러더라고. 이게 물건 파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동구매에서 물건 사기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 방법만 배우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팔던 사람들이 한때 주종을 이뤘던 이유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어도 부업으로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특히 작년 9월 1일 날. 그건 뭐냐면
옛날에 공동구매하는데 애터미에서 불편한 게 있었어요.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내 묶음 사라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하나를 살려고 했더니 하나로는 4개 사서 하나로는 가격이 싼 건 확실해. 그죠? 분명히 그 저 선크림 7,600원이 싼 거는 확실해. 근데 내 묶음으로 3만 얼마를 내려니까 어떻게? 이건 한꺼번에 목돈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약간 마음속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사서 그걸 나눠주는 거야. 배달의 민족으로 막 나눠주는, 열심히 나눠주고 이렇게 활발한 사람만 성공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하나씩 사.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클릭해서 사. 택배가 딱 올 거야. 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돼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싸게 사는 방법만 알려주면 돼. 가입해서 인터넷에 가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건을 공동구매하는 개념으로 들어와서 싸게 물건을 써라. 아니면 혼자서 비싸게 산다. 이 개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애터미는 한마디로 따라할게요. 애터미는 한마디로 읽어보세요. 그쵸? 좋은 물건 싸게 쓰고 수상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 얘기. 자, 그럼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걸 설명하시면 돼. 애터미를 바로 알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럼 이 얘기를 해줘요. 자, 어차피 칫솔은 쓰잖니? 물어봐요. 어떻게? 너 칫솔은 쓰잖니? 요 설명이 내가 가능한지 안 한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올림픽 요번에 했잖아요. 한때 컬링 한다니까 그냥 컬링 난리를 쳤어. 그래서 나도 컬링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컬링 경기장이 없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가 쉽게. 그런 일들은. 근데 요 일은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는 요 정도를 이해하고 요 정도를 설명할 줄만 알면 성공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뭐냐? 야, 이거 칫솔이잖아. 요 칫솔이 똑같은 칫솔을 네가 산다고 쳤을 때 어떻게? 만약에 생산자로부터 총판 도매상 이렇게 거치게 되면 요게 3,000원이래. 같은 물건이에요. 선생님 요거 같은 물건. 요거 똑같은 물건인데 제조 원가는 1,000원인데 요렇게 거치니까 3,000원이래요. 총판에 구멍가게 가니까 슈퍼에 가니까. 근데 할인 매장 갔더니 조사했더니 요 디오텍 코리아께 2,200원이래요. 그럼 일로 가서 산다? 일로 가서 산다? 할인 매장 가서 사죠. 2번. 근데 또 얘기했더니 아들내미가 아유 엄마 내가 인터넷에서 조사했더니 요거 1,600원에 있던데? 라고 해. 그러면 일로 갔죠? 1번, 2번, 3번으로 바뀌겠죠? 근데 만약에 이 애터미가 회원이 돼서 있으면 집에서 클릭만 하면 990원이 준대요. 그러면 앞으로 1번에서 사야 돼요? 2번에서 사야 돼요? 3번에서 사야 돼요? 4번에서 사야 돼요? 이 얘기야, 이 얘기. 이게 15초면 끝날 얘기야. 이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3년간 떠들면 월 1,000만 원 주고요. 5년 떠들었더니 5천만 원 주고요. 10년 떠들었더니 월 1억을 준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뭐가 어렵냐고. 왜 다른 얘기를 한참 얘기하냐고. 이것만 하면 끝인데. 이 얘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자, 우리 아까 못한다고 한참 얘기했잖아. 이래서 못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좀 움직이시는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 돌아다닌다 이게야. 자기 또 판매도 못한다 이게야. 못한다 이게야.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이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부터 먼저 치는 거야. 애터미에서 성공한 일은 간단해요. 이욕을 하는 거야. 이욕을. 윤성빈처럼 그거 막 그냥 막 스켈레톤 이거나 잘못하면 골 깨지잖아. 그럴 위험 없다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하면서 막 근육 파열될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이거 떠들어 다니는데 입 아직도 멀쩡하고요. 그래서 끝난 거야. 3년 동안 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이 얘기. 그것도 다도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28
8명, 한 30명 정도 얘기했어요. 30명 얘기해서 3명이 사업을 했어. 그리고 한 8명 정도가 물건을 쏘죠. 나머지는 너나 하라 그러다 그래서 저만 했어요. 에? 그랬더니 그 회원들이 3명이 어떻게 3년이 지나니까 10,000명의 회원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서 요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자기 주변에 10명, 20명 얘기했더니 2명은 하겠대. 하지 않을까요? 2명은? 근데 요 사람들도 또 그걸 배워가지고 또 10몇 명한테 했더니 8명, 20명은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2명은 하는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100% 나오더라 이게. 나이 불문, 학력 불문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도 여기다가 앉혀만 놓으면 어떻게? 10명만 앉혀놓으면 2명은 한다 안 한다?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알아서 해.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게 중요해요. 에? 여러분이 가서 다 설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사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있어요. 혼자 막 돌아다녀. 여기에 안 오고 어떻게? 혼자 다녀서 자기가 막 아는 사람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안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거를 한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앉혀놔. 여기에다가 10명만 딱 앉혀놓으면 알아서 하는 사람이 저절로 나오고 이 사람들한테 그걸 똑같이 와서 복제를 하면 이 사람이 또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6명이 되고 16명이 30몇 명이 되고 한 요게 100명 정도가 될 때 그다음부터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놀아도 돌아가. 그때 기분이 너무 째져요. 그냥 돌아가니까. 왜? 내가 놀고 있어도요. 이 사람 써야 안 써요 물건을? 써. 왜? 이게 중요해요. 싸고 좋으니까. 그럼 왜 다른 다단계는 안 됐었느냐? 여기보다 비싼 거야. 우리 칫솔 좋아해서 4,000원 받고 10,000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네트워크를 짜놓으면 뭐하냐고. 이쪽 싼 데로 다 가버리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애터미는 한 번 하니까 사업은 안 해도 물건은 꾸역꾸역 갖다 달래. 피곤하게 꼭. 진짜 어떨 때는 그냥 콱 줘받고 싶어. 친구 있는데 한 명.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선크림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고 차비가 더 들어 안 들어? 근데 그거 갖다 줘야 돼 말아야 돼? 갖다 줘야 돼.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명을 소개해 줬어. 한 명을 소개해 줬는데 걔가 왕거냐. 걔가 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생수 하나 갖다 달래도 어떻게? 이거를 갖다 주면서 이걸 팔아먹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 다음 사람을 보란 말이야. 응? 오늘도 참 기쁜 게 정말 죄송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은 한 달 전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저분을 교육시킨다고 내가 될까? 오늘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 왕건이를 딱 보내냈더라고. 에? 전혀 고영민 사장님 죄송합니다. 왜? 그분은 건설회사 극동건설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한 20년 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다가 사업을 많이 해서 힘들어 있는 상태예요. 입도 다 빠져가지고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저분을 후원해가지고 저 사람 주위에서 뭐가 나올까 나도 사실 의심을 많이 했어. 근데 그걸 정성껏 후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대로 산 사람을 보내놨더라고. 깜이야 깜.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저기 오늘 안 오셨나? 우리 허 여사님 76세 할머니 맨날 와서 저기서 잤어. 1년 내내. 1년 내내. 딱 2명 나놓고 갔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서울대를 갔다가 가라고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서울대 가면 10억 주겠대. 자, 나 도전하겠다. 저기 손 딱 드시려고 그래. 들다 말았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들지도 못하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생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전제 조건을 한다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딱 한 번은 기회를 준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험 보면 그 데려간 사람 성적도 인정해 준다고 딱 그래. 그러면 갈 수 있어 없어? 아까는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게? 다 간대. 무슨 얘기냐면 애터미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거야? 여러분들 스폰서랑 같이 시험 보는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한 거야. 혼자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울대 시험을 같이 보러 가는 거야. 그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스폰서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근데 왜 스폰서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고. 조금만 뭐라 하면 막 씹어. PB 안 넣어준다고 씹고. 또 내 사람을 달았는데 왜 왼쪽에만 달고 오른쪽에는 안 달아주냐고 막 땡깡 부려. 그것만 안 하시면 돼. 지금 한 얘기 요것만 안 하시면 성공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 90%가 그러고 사업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내 사업이에요. 내가 내 명단 가지고 어떻게? 10명, 20명 전달해서 2명을 찾아내면 돼. 그때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사업. 스폰서가 누구 해주고 달아주고 그거 기다리지 말고 그런 사람이면 밑에 사람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해요. 복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죠. 네가 여기 대주면 나도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걔도 똑같이 배워서 네가 이쪽 한번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것만 복제하는 거야.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밥 사달라고 하나 밥 사달라고. 스폰서니까 나 때문에 돈 버는 거니까 내 PB 가지고 너 돈 버는 거야. 밥 사달라고 그래. 그럼 밑에도 똑같이 나를 만나면 밥 사달라고 그래. 그게 복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밥은요. 누구한테 사달라 말라 하지 말고 자기 밥은 자기가 돈 내서 먹는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돼 문화가. 무슨 스폰서는 밥 사는 사람이냐고. 물론 밥 살 때도 있어야지. 어떤 때는. 물론 이런 게 있어. 자, 요새는 학사보다 석사, 석사보다 박사, 박사 위에 밥사야 밥사. 밥 사주는 사람이 최고야. 네? 네? 그렇긴 한데 스폰서가 밥 살 의무는 없다. 이거로부터 해방이 돼. 이게 자그마한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사업을 망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그마한 것들. 왜? 스폰서가 파트너를 자주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밥 사달라고 하니까 얻어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관계를 자꾸 맺어서 이걸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단순 사업 설명하는 거라 지금 다 사업 방법까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뭐 초보자들도 알아들을 만한 얘기는 다 알아. 들으셨죠? 애터미는 복잡하지 않고 이 유통 과정을 없애서 직거래하자. 직거래하는데 어떻게? 직거래하는 그것에 싸게 주고 싸게 준 거를 또 광고까지 한 사람을 회사와 공동이익을 7대3으로 나누겠다. 이 얘기입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다른 데는 회사가 가서 우리가 가서 일을 해도 물건들을 산 사람들이 이익을 내면 이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주주가 가져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진 자, 주주가 가져간다고요. 근데 애터미는 광고를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 이사로 임명해 주는 거야. 영업 이사로 연지해서 애터미 매출에 올라온 것을 7을 우리한테 주고 3을 회사가 가져가서 7대3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런 나눔의 법칙이 이 세상에 없었다고요. 가진 자가 7을 갖고
3을 줘도 많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건설이 나한테 이익 나는 거를 7대3으로 3까지 줬어도 내가 부자가 됐다니까? 7대3도 안 줘요. 9대1도 안 줘요. 100대1을 주는 거야. 제가 신세계 이마트 지었을 때 50억을 더 벌게 해주는데 저한테 100만 원을 보너스를 주더라고. 이게 나눔이에요. 그들의.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야. 에?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삼성을. 이건 뭔가 공평치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재용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고. 그 성찰했던 거야. 부모를 잘못 만난 죄. 결론. 그거 이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야. 그 절망감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이때 이 절망감을 여러분 진짜 느껴보셨냐고요. 근데 그 절망적인 것을 또 자식한테 하라고 그래. 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탈출해야 될 방법을 찾았던 거야. 38부터. 자꾸 했는데 그게 암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쪽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정리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애터미가 다가온 거예요. 그림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도 내가 받아들일 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때였으면 좋겠어요. 그때였으면 좋겠어. 이게 잘 안 들어와. 저도 5년 전에 전달받았다니까. 5년 전에. 근데 3년 전에 알아먹었어. 그럼 2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받아들였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도 지금 로얄 클럽에 분명히 100%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금 총장님 따라서 어떻게? 그냥 해외여행 하면서 골프 치면서 그냥 후원하고 돌아다닐 텐데 월 2천만 원 로얄 클럽 들어가서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대신 떠드는 거야. 제가 이렇게 떠드는데 그 통장 돈은 어디로 들어가? 총장님한테 더 많이 들어가. 총장님은 7천만 원 들어가고 저는 1,000만 원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달라? 총장님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고. 누가 말 더 잘해? 내가 말 더 잘해. 그런데 돈을 누가 많이 벌어가? 총장님이. 그러면 그분은 뭐냐면 더 어려울 때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똑똑함으로 아니라 먼저 선택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똑똑한 순이 아니라 어떻게? 먼저 선택한 것. 먼저 선택한 것.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다 지금 베트남이다 중국이다 가잖아요. 그 먼저 선택한 사람이 똑똑하고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먼저 선택 선점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애텀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조금 늦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200개 중에서 이제 10개국 나왔다고. 그리고 제일 큰 시장 중국, 인도는 아직 점도 안 찍었어. 점도. 근데 끝났대. 그리고 회사도 이제 60개 회사 정도 납품하는 거예요. 4,000개 회사가 등록돼 있고요.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100만 개 기업이 몰려온다고요. 왜 몰려와요? 이게 계속 크다 보면 이게 400만이 아니라 세월 가면 1,000만 명이 되고 1억 명이 되고 10억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제조회사들이 애터미에 납품하려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다 몰려온다. 이게 미래예요. 안 보이세요, 그게? 그 미래가? 전 그 미래를 본 거예요. 애터미의 현재가 아니라 어떻게? 애터미의 미래. 우리의 선택은요, 과거의 선택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선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를 꿈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과거 기억이 아니라 미래 기억으로 내가 이걸 계속 필름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정리하자면 백화점 물건을 할인 매장보다 더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몰려올 것이다라는 단순
원리예요. 결국은 기존의 질서를 본 게 아니라 본질을 본 거예요. 소비자들이 왕이구나. 이 소비자들한테 정직하고 착하게 싸고 좋은 물건을 납품만 하면 언젠가는 그 진실을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이 박한길 회장님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싸게 좋게 물건을 팔면 된다라는 생각은 박한길 회장님만 한 게 아니고요. 70억 인구 중에 적어도 10억 인구 정도는 그 생각을 해요. 좋은 물건 싸게 사다가 팔면 사업이 되겠다라는 건 다 안 되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그걸 현실로 옮기신 분은 어떻게? 이분 하나야. 근데 왜 이분의 선택이 다른 데 같은 데는 포드라든지 다른 빌 게이츠나 이런 데는 본인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왜 그거보다 이게 더 위대하느냐? 다른 발견들은 자기를 위한 성공이에요. 근데 이 회장님은 만약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업체만 이렇게 만들었으면 본인만 부자가 됐잖아 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와 나누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나 더 했던 게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혼자 먹을 수도 있었잖아. 다른 데처럼. 어? 안 그래요? 싸게 좋게 맞고 그냥 직거래 시켜서 하면 그런 쇼핑몰 만들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우리 서민들과 나누겠다라는 바로 사상, 대중자본주의라는 서민자본주의라는 그 생각, 그 사상을 현실로 구체화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탄생됐고 10년 만에 1조를 넘고 이제 앞으로 100조로 가는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본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클릭하면 창고 없이 바로 와요. 중간에 물류센터가 없다고요. 애터미는 물류센터가 없어요. 제조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직거래하는 거예요. 그냥 가상 공간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관리비가 8.9%예요. 다른 데는 20%, 40%, 아모레퍼시픽은 50%인데 앞으로 누가 이길까요? 가성비가 되는데 이기는 거 그건 누구나 아는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신유통 방식이 애터미다. 이제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꿈을 구체화하는 어떤 방법들을 배워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저보다 아까 광고했죠? 저보다 더 키도 크고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 생긴 거는. 근데 배는 확실히 나보다 홀쭉해. 다리도 길고 그리고 말도 저보다 더 젠틀하게 하는 우리 홍진영 사장을 내가 모셔서 그 부분을 듣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소망편이 끝나면 그걸 구체화해서 애터미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꿈과 이렇게 하는지를 그걸 또 잠시 제가 쉬었다가 오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홍진영 사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탑에서 성공학 강의를 맡고 있는 홍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잘생겼나요? 네. 문 국장님보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한 30분에 걸쳐서 말씀드릴 부분은 성공의 13단계라고요. 그 나폴레옹 힐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학 과정, 성공에 대한 그 과정을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정립을 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분의 성공학 서적입니다. 실제 이제 1925년도에 초본이 나와서 너무나 방대한 물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읽지 못하겠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줄여서 이제 한 3권의 책으로 나왔고 지금은 이제 좀 더 간추려서 나왔죠. 그래서 그 이분의 책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겠죠. 예, 이대로 한 사람들은 100%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100%.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만약 이걸 실천만 하신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밀이라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단계가 성공의 13단계 중에 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소망입니다. 소망. 혹시 스타워즈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신 분 거꾸로. 네, 거기 보면 안 보신 분이 의외로 계시네요. 그 주인공 이름이 루크죠. 네, 그다음에 제다이의 스승이 누구죠? 요다. 네, 그때 그 루크한테 제다이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루크가 한번 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다가 한번 해볼게요라는 말은 없다. 한다면 하는 거다. 예,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한번 그냥 해볼게요라는 거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다면 끝까지 하는 거는 근데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이제 이 나폴레옹 힐이 얘기한 거는 소망이 없이는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 얘기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작으면 작은 성공, 또 쉽게 포기하게 되고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 좌절하지 않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시험 2번 낙제, 중학교 시험 3번 낙제, 대학교 입학 3수, 취업 30번 탈락, 경찰 채용 시험에서 5명이 응시했는데 1명 탈락, KFC 24명 입사하는데 지원자 1명 탈락, 하버드 대학교 10번 입학 거절, 무역회사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우연한 기회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에요. 네. 마윈의 평생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였을까요? 네, 외모예요, 외모. 근데 마윈이 저는 사실은 인구가 많은 나라에 태어나서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정도로 이렇게 폄하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도 우수한 인터넷 기업들이 많은데 시장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별다른 빛을 못 보고 이렇게 있는 회사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마윈이 정말 대단했던 게 마윈이 영어 하는 거 들어보시면 저는 미국에서 당연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윈이 7살의 나이로 항저우 관광객들 많이 오는 도시죠. 중국에. 항저우까지 집에서 자전거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7살 나이로 9년 동안을 호텔에 출근을 합니다. 왜 출근했는지 아세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7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항저우에 있는 관광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같이 9년 동안을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영어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관광을 시켜주고. 그래서 9년쯤 되니까 관광객들이 너 도대체 영어 어디서 배웠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 미국 어디서 살다 왔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마윈한테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내가 반드시 영어를 완벽하게 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룰 거야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마윈이 고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마윈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1964년생인데 학교를 졸업할 때 당시에 인터넷이란 얘기 자체가 없을 때였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근데 마윈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졸업할 때 대학 교수가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인터넷이 뭔지도 모를 텐데 나는 반드시 인터넷 회사를 차려서 성공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끝까지 해낸 사람이에요. 강렬한 본인한테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이루고 싶은. 그래서 마윈이 얘기하는 건 거절은 나의 일상이었고 이런 실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다지 잘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두 번의 거절을 당하고 쉽게 상처받는 이유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렇게 잘나지 않아서 당연히 거절받는 거 당연해. 마윈은 그게 아주 일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알리바바 매출이 540조 정도 되죠. 연매출이. 540조면 우리나라 소비 시장 전체보다도 큽니다.
한 회사의 매출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의 단계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공의 8단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성공의 8단계가 이 성공의 13단계를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서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꿈을 삼은 거고 마찬가지로 원래는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게 진정으로 무엇이 있느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모르신다라고 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인생 시나리오 써보신 분? 예, 꽤 되시네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요.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은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 무슨 소망이요?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위대한 첫 발을 딛게 된다. 비에 젖은 모닥불로 불을 피울 수 있어요? 네, 없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과거에 내가 어떤 꿈을 꿨다는 기억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낼 생각들을 안 하시거든요. 이 책은 그걸 끄집어내는 대로 끊임없이 유도를 하는 책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 달성에 대한 6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이거를 정하면 매일같이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1.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정확히 정하세요. 정하셨나요? 네, 아직 안 정하셨다면 내가 최소한 내 노후를 위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겠다. 월. 네, 이 수익을 정확히 정하시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것도 동시에 적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것까지도 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사실 앉으신 거예요. 다만 이것이 구체화되고 서류화되지 않고 적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세 번째, 소망을 달성하는 기일을 정한다. 자, 내가 내년 올 연말까지 2주급 이상 올라가겠다. 그러면 매월의 판매사, 매월의 팀장, 매월의 국장, 이걸 구체적으로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데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 다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실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루 이틀만 그 계획을 실패하시면 나머지 계획을 다 포기하세요. 예를 들면 나 올해 무조건 10kg 뺄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 6시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 그리고 둘째 날도 못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하는 겁니다. 픽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계획이 부족하더라도 행동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는 이 책 내내 계속 나올 정도로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고 이 종이를 적은 선언을 하루에 2번 큰 소리로 읽으라는 거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이 말짱하게 깨어있을 때는 내가 뭐라고 떠들어도 잠재의식이 반응을 잘 안 한답니다. 오히려 몽롱한 상태, 잠들기 직전, 깨고 바로 나서 이거를 반복해서 읽으면 내 잠재의식에서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일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미 그 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 카톡 대문 문자가 뭐냐면 10억 감사히 받았습니다예요. 받겠습니다가 아니고 10억 감사히 받았습니다. 형이상학자로 꽤 유명한 사람인데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기도를 드릴 때 결핍을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들어지지 않는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거를 자기 인생 체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 기도가 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자동으로 온 우주 만물이 나를 보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걸 알고 그렇게 일이 일어나도록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과학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종교적이냐? 아니 성서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발전과 변화하는 이면에는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지만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됐죠.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을 실패했죠.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실패를 계속했냐 그랬더니 난 실패한 적 없다. 전구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간 것뿐이다. 네.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큰 결과를 이뤄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최고의 시인이라는 존 밀턴인데 사실 저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겠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시인데 인생을 쌍값에 파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원하는 만큼의 급료를 주겠지만 한 번 급료가 결정되면 일생 그 급료를 참아야만 합니다. 가령 비참한 일이라도 자진하여 고생을 배운다면 자립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어떤 부라도 부여해 줍니다. 실제 존 밀턴이 철로 역정이라는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그때 존 밀턴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그 위대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썼을까요? 새벽 3시에 조카를 매일같이 불러내서 자기는 구술하고 받아 적게 했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에 이 책을 마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소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폴레옹 힐은 단순히 성공학을 연구한 사람인가 했는데 정말 이분도 훌륭했던 게 아들이 청각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 반응을 하는 순간을 알았는데 언제 반응을 했냐면 이 귀 밑에 보면 뼈가 있죠? 예, 요 밑에다 대고서 속삭였을 때 애가 반응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아, 여기다 대고 얘기하면 애가 알아듣나?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애가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여기다 대고 저녁에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시련을 준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모든 고난에는 거기에 상응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계속 주입합니다. 그리고 농아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일반인 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아이를 일반인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키웠어요. 내 아이를 정상 아이로 키우겠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있고요. 여기 에드윈 C 번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디슨 연구소의 에디슨의 파트너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에드윈 번즈가 한 번도 에디슨을 본 적도 없고 에디슨 회사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노숙자였고 에디슨이 있는 회사로 갈 기차표를 살 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에디슨을 만나러 화물열차를 훔쳐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 가서 에디슨을 만나요. 왜 왔냐 그랬더니 난 당신의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에디슨이 그 사람을 고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고용했어요. 에디슨이 훗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눈초리와 눈빛과 자세를 보고 옷을 아무리 남루하게 입었지만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을 연구소 바닥 청소를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에드윈 씨 번즈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추궁기가 개발이 됩니다. 에디슨 연구소의 영업사원들은 저 추궁기를 팔 수 없는 품목이라서 제껴놨어요. 이때 에드윈 씨 번즈가 기회다. 내가 팔아보겠다. 그래서 대박을 냅니다. 저걸 들고 나가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에디슨한테 판권을 사와요. 거꾸로. 자기 영업수당 받은 거로. 전 미국에 추궁기를 판매하는 판권을 사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불어서 에디슨 연구소에 지분을 매입해서 파트너가 돼요. 강렬한 소망, 단 한 번도 에디슨의 파트너가 될 거라는 소망을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연구소가 포기한 거를 자기가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야말로 내 인생 최대의 것이고 최후의 길이라는 걸 항상 그러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절대 후퇴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내 꿈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당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남의 말이나 조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싼 상품이 있다면 남의 조언이라는 겁니다. 이 비디오를 한번 보면 진정한 소망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뭔지를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그 옆에, 벽 옆에 불 좀. I was 18 years old when I got married. I belonged to a very conservative family, a Baloch family, where good daughters never say no to their parents. My father wanted me to get married, and all I said was, if that makes you happy, I'll say yes. And of course, it was never a happy marriage. Just about after 2 years of getting married, I met a car accident. Somehow my husband fell asleep and the car fell in the ditch. He managed to jump out, saved himself. I'm happy for him. But I stayed inside the car and I sustained a lot of injuries. The list is a bit long. Radius ulna of my right arm were fractured. The wrist was fractured. Shoulder bone and collarbone were fractured. My whole rib cage got fractured. I couldn't breathe. But that injury that changed me and my life completely was the spine injury. Many people came to rescue. They gave me CPR. They dragged me out of the car. And while they were dragging me out, I got the complete transection of my spinal cord. Those 2.5 months in the hospital were dreadful. I was at the verge of despair. One day, doctor came to me and he said, well, I heard that you wanted to be an artist, but you ended up being a housewife. I have a bad news for you. You won't be able to paint again.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your spine injury is so bad, you won't be able to walk again. I took a deep breath and I said, it's all right. The very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because of your spine injury and the fixation that you have in your back, you won't be able to give birth to a child again. That day, I was devastated. And that is where I started to question my existence. Why am I even alive? One day, I asked my brothers, I know I have a deformed hand, but I'm tired of looking at these white walls in the hospital and wearing these white scrubs. Bring me some colors, bring me some small canvas. I want to paint. So the very first painting I made was on my deathbed, where I painted for the very first time. What an amazing therapy it was. Without uttering a single word, I could paint my heart out. I could share my story. People used to come and say, what lovely painting. So much color. Nobody could see the grief in it. Only I could. And that day I decided that I'm going to live life for myself. I am not going to be that perfect person for someone. I am just going to take this moment and I will make it perfect for myself. That I'm going to fight my fears. I wrote down one by one all those fears, and I decided that I'm going to overcome these fears one at a time. You know what was my biggest fear? Divorce. But the day I decided that this is nothing but my fear, I liberated myself by setting him free. And I made myself emotionally so strong that the day I got the news that he's getting married, I sent him a text that I'm so happy for you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nd he knows that I pray for him today. Number 2 was, I won't be able to be a mother again. And that was quite devastating for me. But then I realized there are so many children in the world, all they want is acceptance. So there is no point of crying, just go and adopt one. And that's what I did. I gave my name in different organizations, different orphanages, and I waited patiently. 2 years later, I got this call from a very small city in Pakistan. I got a call and they said, are you Muniba Mazari? There is a baby boy and would you like to adopt? I could literally feel the labor pain. I said, yes, yes, I am going to adopt him. I am coming to take him home. And that day, I was 2 days old, and today he's 6. You know, when you end up being on the wheelchair, what's the most painful thing?
People think that they will not be accepted by the people because we, in the world of perfect people, are imperfects. So I decided to appear more in public. I started to paint. I have done a lot of modeling campaigns. I decided that I'm going to join the national TV of Pakistan as an anchor person, and now I speak for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I was featured in BBC 100 Women for 2015. I'm one of the Forbes 30 under 30 for 2016. So when you accept yourself the way you are, the world recognizes you. It all starts from within. We have this amazing fantasy about life. This is how things should work. This is my plan. It should go as per my plan. If that doesn't happen, we give up. I never wanted to be on the wheelchair. Never thought of being on the wheelchair. This life is a test and a trial, and tests are never supposed to be easy. So when you are expecting ease from life, and life gives you lemons, then you make the lemonade, and then do not blame life for that. It is okay to be scared. It is okay to cry. Everything is okay, but giving up should not be an option. They always say that failure is not an option. Failure should be an option, because when you fail, you get up, and then you fail, and then you get up, and that keeps you going. That's how humans are strong. Don't die before you're dead. We all die. Embrace each and every breath that you are taking. Celebrate your life. Live it. Be kind to yourself, and only then you can be kind to others. Real happiness lies. Gratitude. So be grateful, be alive, and live every moment. Thank you so much, everyone. Thank you. 잘 보셨어요? 네. 저는 이 무니바 마자르가 포브스지가 선정한 30살 이하의 30인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그 삶을 살게 됐는데, 정말 훌륭하고 정말 뛰어난 여성이고 현명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적었습니다. 1번이 뭐였죠? 이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번 이혼하게 되면 재혼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 오히려 뭐 가문의 수치로 여기는 그런 지역에서 이혼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걸 먼저 적었고, 2번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입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죠. 그게 뭐였죠? 페인팅. 그림을 그렸고, 더 많이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더 이야기하고 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포커스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5만 가지 잡생각으로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참 굉장히 현명한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 was 18 years.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의 단계가 대부분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라는 호기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만약 내일 당장 우리가 강남에 이제 개발되기 전이라고 치고, 강남에 앞으로 개발이 된대. 그래? 한번 가볼까? 라는 호기심 정도로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호기심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알아보고 연구하고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죠? 신념이 생깁니다. 강남의 땅은 반드시 앞으로 오를 거라는 신념이 생겨요. 이 애터미 사업에도 그게 필요해요. 왜 미팅에 한 번 오고 자기 혼자 사업하다가 안 나오면서 사라지는지 아시겠어요? 원리를?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번 해볼게 정도로 하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념의 단계로 반드시 나의 소망을 끌어올려야지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그릿이라고 미국에서 그 재작년에 나온 그 베스트셀러라는 그 책 들어보셨죠? 그릿에서 그 저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전국에서 학업 성적이 그러니까 꼴찌 5위인 학교인데,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몇 년 안에 전미 5위 안에 들어가요. 도대체 요령이 뭐냐? 궁금하죠? 예, 이 사람은 학생들한테 단순히 꿈만 심어주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신념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답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의 소망인 신념의 단계, 이 신념이 사회적 기여, 공헌과 연관시키면 거의 목숨 걸고 공부를 한대요. 성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랍니다. 단순히 이 애텀이라는 사업이 나한테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야 라는 약한 소망이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광왕 카네기 아시죠? 미국에서 최대의 부자였고 미국의 도서관을 10,000개 이상을 지은 사람이에요. 개인이. 전 미국에 자기가 자기 사재를 털어서 10,0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학력이 중학교 중퇴입니다. 중학교 중퇴.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카네기가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해서 카네기 철강의 회장으로 앉혔어요.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이 찰스 스왑을 얘기했던 한마디 표현이 뭐였냐면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자기가 퇴근하기 전엔 단 한 번도 퇴근한 적이 없대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고 한 가지 일을 시키면 2가지, 3가지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자기의 지시를 기다렸던 이런 사람한테 회장을 안 주면 누굴 시켜? 라고 했던 게 카네기의 얘기예요. 이 찰스 스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카네기 철강을 JP 모간이라는 회사 아시죠? 실제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죠. 그 당시에도. JP 모간한테 카네기 철강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가 되냐? US 스틸이라는 회사의 초대 회장으로 등극해요. 중학교 중퇴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철강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미국 이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JP 모간한테 설파를 했고 JP 모간이 거기다 돈을 투자합니다. 네가 카네기 철강을 매각할 수 있게 하면 왜냐하면 주주는 카네기였으니까 너한테 회장 자리를 앉혀줄게. 그래서 그거를 성사시켜서 자기가 US 스틸이라는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최고 큰 회사였죠. 그 회사의 초대 회장이 돼요. 이건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신념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하루에 2번씩 반복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뇌는 되게 단순한데요. 만화책을 읽어도 현실로 착각하고요. 드라마를 봐도 현실로 착각하고 영화를 봐도 현실로 착각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이 구별을 못해요. 뇌는. 현실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내 뇌에다 긍정적인 자극을 반복해서 주면 나는 행복으로 인도돼요. 근데 내가 거꾸로 부정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망을 아까 그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적은 4가지 있죠? 그 간절한 소망을 반복해서 읽으면 자기 암시를 하면 결국 나는 누가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강한 신념을 만드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적은 걸 읽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유튜브에 보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명상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틀어놔요. 뭐 일을 하면서도 틀어놓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무조건 틀어놔요.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 명상들이 어떤 거냐면 나는 그냥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성공했다 이미. 예, 그런 명상들이 좋은 명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반복된 사고는 강한 신념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인생의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심어주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거절하지 못해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꿨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기고 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것을 정보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정보로만 전달해요. 여러분의 신념이 들어간 상태에서 전달이 되면 사업은 전달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들 이런 거 있는데 복잡한 내용들은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있죠. 소망 단계에서.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으세요. 소리내서. 그래서 신념과 자기암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고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된다.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그 헨리 포드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 큰 포드 자동차 회사 주인이. 근데 헨리 포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옳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옳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정신분석학에서 인류가 생긴 이후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 잠재의식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그 지폐 한 장 가지고서 뭐를 했죠? 조선소를 수주를 했죠? 네. 신념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신념 없이 500원짜리 조선소 지폐 한 장 가지고서 네? 은행에 가서 바클레이 유럽 최고의 은행에 가서 저 돈 차관해 주세요. 바클레이가 은행에서 담당자들이 어이가 없어 나중에 어떻게 했죠? 수주를 받아오면 돈 빌려줄게 그랬어요. 근데 운이 정말 운이 타고난 신념이 넘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 선박왕을 찾아가서 네가 선박 주문을 해주면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도크를 져서 배를 져줄게. 너 배 해본 적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거복선을 해봤어. 오래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예, 두 척의 유조선을 수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정이 35년 동안 현대가와 그 그리스 선박왕 가문이 35년간 유지되고 있어요. 예, 이런 신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이 뭔지, 선생님들의 신념이 뭔지, 예, 어머님의 신념이 뭔지, 예, 나의 신념은 뭐냐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우리 문호성 국장님의 신념 뭐죠? 신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문 국장님 같은 경우는 소명으로 올라갔어요. 소명의식으로. 뭐죠? 10,000명의 부자를 만들겠다는 소명의식. 그스러운 소명의식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소명의식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일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짧은 30분 동안 아무튼 그 전체 13강 중에서 한 2강 정도 간추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큰 성취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좀 신선하죠? 자, 오늘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꼭 절망이 아니더라도 현재 고난, 좀 이것저것 꼬이는 일들도 많잖아요. 이런 고난은. 아니면 좀 뭐랄까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뭔가 행복치 않아. 그냥 어떻게? 즐거움이 없어. 그냥 행복치 않아. 기쁨이 없어. 기쁨이. 이러시면 정말 애터미를 알아보셔야 돼요. 진짜로. 절망에 빠지신 분들은 반드시 목숨 걸고 알아보셔야 되고요. 왜? 1년이 지나면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희망이 아니라 이게 현실로 돼요. 2년이면.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이대로 한다면 이 성공의 법칙은 이미 100년간 검증이 됐고요. 근대사회 때 지금 이성현 박사님이 강의하는 모든 내용의 뿌리는 나폴레옹 힐에 있어요. 근데 워낙 시간 관계상 자본 생산성 하시면서 저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거를 좀 더 체계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2년 동안 계속 제가 소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디테일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거를 갖다가 디테일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룹에 딱 한 명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전업을 할 수가 없어. 전업을 딱 시켜야 저걸 시켜 먹을 텐데. 2년 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전업함과 동시에 제가 미션을 줬어요. 나폴레옹 책을 주면서 이거를 13단계를 체계화시켜라. 거기는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본인이 읽으면서 본인이 체계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성공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익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줄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왜? 복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일이
거의 이제.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옆에 있는 형제 그룹도 같이 배워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런 분당센터에도 확장이 되면서 우리는 석세스 세미나에 갔을 때 이성은 박사님 또 회장님이 말씀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분당의 탑 센터에 있는 리더들은 앞으로 좀 더 길을 잃지 않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 정법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모두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아름다운 부자 10,000명과 같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정상에서 우리는 결의를 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결의해요. 1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10억을 벌어봐요. 여러분들이 10억을 벌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10억이 벌리면 월 1억 정도는 기꺼이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 쓰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곳에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현금 1조가 모여요. 현금 1조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1년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결식아동을 우리나라 없애자 없앨 수 있어요. 독거노인을 해결하자 없앨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아름다운 집단의 만인의 아름다운 부자 모임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전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그룹 관계없이 전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신념의 단계가 아니라 소명의 단계로.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 소망에서 꿈을 구체하는 행동에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건 소명이에요. 소명. 아니 또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의식. I must do it. 천명. 반드시 해야만 될 미션이에요. 미션. 죽기 전에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33년 동안 이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88세까지 아름다운 여정을 하면서 88세까지 딱 하다가 죽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소명을 다 마치고 어떻게 같이 가는 거야. 물론 이제 신과 함께 영화를 보니까 제가 천국 갈 확률은 좀 없더라고요. 죄 지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마지막에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면죄부를 좀 주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별한 기쁨 없이 이게 산다면 한번 가져보세요. 애터미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돈이 급한 사람한테는 돈 해결이 되고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월 800이 애터미에서 나오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오토 팀장까지 만드세요. 오토 팀장까지 되면 이때서부터 소명으로 바뀝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를 보게 돼요. 아름다운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네? 저는 9월 1일 날 저를 봤어요. 작년 9월 1일 날 애터미를 하고 딱 2년 만에 저의 숨어있던 진짜 나를 봤어요. 진짜 착한 나를 봤어요. 정말 이쁜 나. 내가 봐도 너무 이뻐 내가. 이런 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7년 전에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애정은 대문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7년 동안 가출해서 안 들어왔던 우리 와이프가 9월 1일 날 작년에 들어왔어요. 제정신이 들어와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동안 가출했냐고요? 집에 육신은 있었어. 육신은. 애들 키우느라고 같이 붙어있는데 내가 뭐야? 원수 덩어리야. 저 새끼 저거 원수. 뭐만 있으면 씹는 거야. 계속 씹어. 계속. 애들한테 네 아빠가 사고를 안 쳤으면 뭔 일이 있기만 하면 씹어. 7년간. 그랬던 그녀가 큰아들 큰딸내미를 야단치면 큰딸
편해들고, 둘째 딸한테도 내가 야단을 좀 치려면 편들고, 나를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는 어떻게? 오로지 내 편만 들어. 오로지 내 편만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신혼이에요. 제가 다시 57세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도대체 그냥 완전히 사랑에 눈 멀어서 지금 완전히 푹 빠졌어요. 제가 애정이 돌아왔다고요. 제정신이. 기쁨의 기쁨. 기쁨. 그러면 그 기쁨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배우시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성공의 아까 우리 애터미에 8단계가 있어요. 아까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13단계를 압축해 놓은 게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화 시킨 거야. 꿈과 목표를 가져라. 뭐야? 소망. 그리고 결단하라. 뭐라? 신념을 가져라. 그 얘기에 말이 조금 바뀐 거. 그러고 나서 네가 그게 되면 명단이 늘어나요. 옛날엔 쩔려서 전달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명단이 늘어난다니까요. 그전에는 너 어쩌다 그렇게 되냐면 진짜 내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내 속마음에. 실제로 내가 어쩌다 그렇게 돼서 지금 하는 거거든. 왜? 망가져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툭 찍으면 어떻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야. 이게 신념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엉뚱하게 뜨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요물인 게 이 마음이 이 마음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밖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옆에서 어떻게 살짝만 눈길만 줘도 장애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아까 그 여자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라고 아무리 놀려도 남편이 놀래고 떠나도 어떻게?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장애인이라는 건 안 떠.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라고. 내가 나의 신념화되면 그 신념이 뜨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손가락질하고 거절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뜨는 거야. 자, 손가락질 한번 해봅시다. 연습. 저한테 이렇게 해서 야, 이 병신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기분 해도 돼. 괜찮아. 연습하시라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야유를 해봐. 자, 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자, 손가락질 다 해봐. 야, 이 병신아 한번 해봐. 나한테. 치라라고 차 빠졌네. 내가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70억 인구가 나한테 손가락질로 나보고 병신아 지랄하고 연병하고 뭐 이렇게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는 애터미가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10,000명의 부자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단 말이야. 나는 70억 인구가 손가락질해도 어떻게? 나는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팩트야, 팩트. 응? 전 이걸 믿는 거예요. 딴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믿는 거야. 그 신념화된 사람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청소부로 있던 사람이 철거왕이 되는 거예요. 번즈가 어떻게? 에디슨 찾아갈 때는 노숙자. 난 너하고 동업 파트너 되겠다라고 하니까 미친놈. 근데 눈빛이 이거 그냥 보냈다가는 살인까지 저지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부라도 하세요. 청소부 열심히 5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본 거죠. 추궁기가 나왔는데 아무도 못 판대. 그러니까 어떻게? 저요. 제가 팔게요. 그래서 팔아제끼면서 공동 이제 경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회사가 G입니다. G. 제너럴 일렉트릭.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 그게 에디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명성이 이제 옛날에 그 월풀 냉장고 있잖아요. 이거 다 거기서 나왔던 건데 이제 냉장고나 이런 게 우리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관세 막 붙이는 거야 이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미국 사람보다 더 신념이 그런데 더 강한 거야. 맞짱 떠서 이긴 거야. 기술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정신에서 맞짱 떠서 이긴 거니까. 그게 바로 꿈과 신념이에요. 그리고 구체화된 그 꿈을 갖다가 목표화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화해서 목표를 한 것을 매일매일 하루에 2번 이상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2년 전에 10,000명의 부자 만들겠다고 처음에 할 때는 진짜 그렇게 갈까? 지금은요 100% 확실해요. 왜? 요번 3월 16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모여서 10억 뜨는 거를 보는 사람이 20,000명이야. 응?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이 그런 걸 보는 거를 많이 더 보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난 사람 중에서 분명히 어떻게? 이미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컬링에서 우리가 우승할 거라고 결승전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 근데 이번에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네 하니까 이제 난리야. 컬링하고 넘냐고 벌써. 부모님. 왜? 봅슬레이도 시키고 다 시키는 거야 이제. 왜? 안 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증거가 나오니까. 배추밭에서 탔던 애들이 그 은메달을 따는 거야. 이제 경기장도 다 갖춰졌어. 원래 그래서 철거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철거 안 하는 걸로 했어. 왜?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야 돼. 꿈을 꾸는 게 먼저야. 꿈을 꿔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아까 포드가 뭐예요? 할 수 있다 해도 그렇게 될 거고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렇게 될 거래. 그럼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하셔야 돼? 한번 해볼까요? I can do it. I must do it. 나는 할 수 있다보다 더 무서운 건 나는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왜? 그게 내 존재 이유니까. 그게 내 하나님이 준 사명이니까. 그렇게 사명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니까. 그렇게 죽어야 한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 방법을 몰랐어. 도구가 없었다니까. 기회가 없었다니까. 돈 가지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만 잘 됐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애텀이라는 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성공의 첫 단계를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고 좋은 제품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꿈꿀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들이 꿈을 꿔야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꿈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껍질에서 깨어나서 전진해야 현재보다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절망적이고 나보다 더 막막하고 나보다 고난이 있던 사람이 이걸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인성 본부장도 참고 잘 버텼지만 제가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변인성 본부장이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동반 성장하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지향적인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같은 데는 영업조직 같은 데는 어떻게? 매주 매출 매주 이거 따지면서 월요일마다 인격적 모독도 불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애텀에서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너무 자유분방해.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야. 목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를 구체화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애텀에서 성공하는 게 목표일까? 에? 일일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공하는 데는요. 첫 번째 그냥 10통화 전화하기. 끝. 이게 다라고요. 뭐라고요?
10통화 전화하시냐고요, 매일. 이걸 애터미를 전달하려니까 뭐 한 통화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10통화 무조건 전화한다. 이걸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해보세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 말대로 해보세요. 10통화 그냥 전화해보세요. 애터미 말을 꼭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전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걸 믿으시라고. 잠재의식이 일하게끔 놔두세요. 의식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식은 아직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그냥 잠재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10통화만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네. 이게 제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그냥 전화하는 거야. 아니 10통화 못했어요. 저는 2~3통화 했어. 하루에 꾸준히 2~3통화씩 했어. 3년을. 근데 10통화를 왜 해야 되냐? 초기에는 10통화 해야 된다. 초기 3개월은. 초기에 3개월 100일 동안 10통화씩 하면 어떻게 돼요? 1000통화예요. 1000통화. 1000통화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은 모든 방법을 내가 스스로 잠재의식에서 꺼내서 찾게 돼요.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인간관계도 찾게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던지 다 알게 돼요.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말 속의 뉘앙스를 느끼면서 본인이 다 알게 돼요. 아, 내가 쟤하고 친한 줄 알았더니 쟤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 안 되니까 초기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성찰이에요. 그래서 꿈과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나폴레옹이 꿈 뭐라? 모든 성취야, 모든 지상의 부는 아이디어에서 꿈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성공의 13단계를 계속 얘기했지만 그것이 도돌이표로 항상 돌아오는 게 뭐예요? 꿈, 소망, 꿈꿔라.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은 뭐예요? 계속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10억이 내 돈이 될 거라고 단장이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10통화 통화한다. 그리고 애터미 물건 슈퍼 할인 매장 가지 않고 애터미 물건으로 바꿔 쓴다. 요거 3년 했더니 내 꿈이 이루어진다. 아, 이거보다 쉬운 성공의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누구예요 지금? 어떤 분이에요? 씩씩하게. 야, 그래. 요걸 구체화하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계획을 잡는 것. 예? 그래서 모든 꿈을 여러분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일주일 동안 할게. 하여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적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보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차가 좋으세요? 찍으세요. 찍어 빨리. 아무거나 1번, 2번, 3번, 4번 아무거나 막 찍어. 예? 요거 람보르기니 요거 한 6억짜리야 이거. 요거 벤츠 요거 한 1억 8천짜리고 요거 BMW는 한 1억 5천짜리고 요거는 뭐 다닐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집은 어떤 집이야? 저프론 초원의 집을 어느 걸 할 거냐 이게 어떤 거를 1번, 2번, 3번, 4번 아무거나 찍어. 자,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 빨리 하나 찍어. 어디? 1번, 2번, 3번, 4번 몇 번? 3번? 야, 통크다. 이거 선물 사가지고 통째로 집져 가지고 출근을 보트로 해. 요런 걸 이제 자, 이렇게 꿈만 꿔도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든다. 그죠? 꿈꾸세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의 꿈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꿈, 큰 꿈을 해서 청사진을 해서 그리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또 어떻게 이웃 주민으로서 친구로서 자식으로서 친척으로서 때로는 내 주위의 사회인으로서 아니면 내가 지구인으로서 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남편의 역할도 못했다가 가장의 역할도 못했다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다 보니까 소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아니, 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건가? 이게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애터미를 열심히 해서 10,000명의 부자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15년 동안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헌신하다가 죽는 게 제 목표예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는 균형 잡힌 삶의 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또 성찰하셔야 돼. 네? 도대체 뭐가 인생 바퀴가 잘못 돌아갔나? 뭐가 균형 잡히지 않았나? 그래서 매달 적으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어? 지난달에 놓쳤던 거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자꾸 넣다 보면 어떻게? 이제 결단할 때가 돼요. 예. 그래서 성장을 말하다 지난번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결단은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후회스럽지 않았나?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3개월 있다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시한부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때 리스트가 나와요. 후회스러운 리스트가. 근데 그걸 미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1995년 9월 1일 날 죽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됐어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나서 앰뷸런스로 실려가면서 죽음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너무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직 못해준 게 너무나 많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어떻게? 10,000명의 아름다운 부자를 만드는 것은 소명이고 또 하나의 꿈을 꿨어요. 우리 와이프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와이프의 꿈을 우리 와이프의 버킷리스트를 평생 이루어주면서 행복하게 같이 늙다가 죽는 것. 하나는 큰 소명, 하나는 내 개인적인 것. 어떻게? 우리 와이프의 꿈을 이루어주는 착한 남자로 살다가 죽는 것. 오로지 우리 와이프 한 여자만을 살다가 가는 아름다우고 멋진 남자로서 죽는 모습. 이런 걸 그리고 나니까 전혀 유혹이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도 여자로 안 보여.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돈 벌잖아요. 제가 돈 벌 때 유혹을 많이 당한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1억씩 버니까요. 그냥 개떼처럼 여자들이 붙어. 젊은 여자들이. 이게 힘들어. 이거 쳐내기가 힘들어. 이게. 근데 어차피 이제 1억씩 벌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뇌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 와이프 이외에는 예쁜 여자가 없다. 없다 막 생각하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대로 살다가는 한이 맺혀서 눈을 못 감겠다 하는 그 꿈을 찾으시라는 거야. 그 꿈의 연료로 여러분들이 3년간을 갔을 때, 1000일을 꿈꿨을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 내가 성공하기에 방해됐던 나쁜 습관과의 이별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나쁜 것과 이별을 하셔야 돼요. 내 성공을 방해했던 게으름과 질투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 낭비와. 그죠? 찾아보세요. 이것 과거와 이별하는 그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미팅에 일찍 안 왔다면 어떻게? 올해는 내가 여기 지난주에 이거 있는데 내 팬들이 여기가 그분들이 오늘 안 와서 조금 내가 덜 오늘 흥분한 것 같아. 꿍짝꿍짝 맞아야 되거든 이게 반응을. 에? 그분들이 이번 주에 없었는데 이제 그렇듯이 이렇게 내가 앞자리에 먼저 와서 앉겠다라고 하는 작은 신천. 그리고 스폰서한테 그냥 고맙다라는 그냥 전화 한 통화하기 이런 것들 있잖아. 맨날 PB 넣어주세요 라고 전화하지 말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거려. 밤에 12시 5분 전에 전화해서 스폰서님 그거 PB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그런 전화 말고 에? 그런 어떤 자그마한 변화서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현명한 세븐코아가 되시는 분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많은 걸 준비해 주셨죠.
네, 준수한 내용만큼이나 오늘 밤을 위해서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 찾으셨나요? 네, 결단하는 오늘 밤 되시길 바라면서 세미나